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유튜브 영상 중에서는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꼭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 PD님 왜 웃으세요? 내가 너무 쉽게 한다니까 그게 좀 믿음직 안쓰러워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제일 쉽게 한다고 매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꼭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 PD님,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가 수박 한 통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하십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알고 있지만 궁금합니다. 예, 예. 네. 예, 수박 가격이 말이죠. 네. 수박이 좀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네. 자, 우리 이제 강원도 산지에 가면 밭에서 수박 한 덩어리 얼마라는 산지 가격이 있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서울 도매시장까지 오면 네. 도매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것을 다시 마트로 와서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이 소매 가격인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봅니다. 지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예, 자,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예를 들은 겁니다. 네. 산지 가격, 도매 가격, 소매 가격. 네. 제가 어느 날 그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좀 누워서 고민 해봤어요. 네.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들한테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 네.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머리를 착 스쳤어요. 네. 이것을 콘텐츠화 해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수박 비유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교통사고의 합의금을 산지 가격, 도매 가격, 소매 가격으로 정리를 해서 이해를 쉽게 해드리자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네. 교통사고가 나서 말이죠. 피해를 입었는데 웬 산지 가격이고 도매, 소매 가격이야 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으시면 말이죠. 아주 기막히게 이해가 쉽게 되겠고 네. 이게 이래서 말이죠. 똑같은 사고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각각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A라는 사람이 말이죠. 사고가 났다고 예를 들어봅니다. 이것은 사망사고가 아니고요. 부상사고인데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어떤 처리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를 아시라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말이죠. A라는 환자가 사고 접수가 되고 컴퓨터에 설정이 되면 말이죠. 한 4가지로 좀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보험회사가 합의할 때는 피해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해사정인이 좀 개입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이 개입이면 얼마 주겠다 이런 걸 좀 설정해 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 변호사들이 선임이 계약이 되면 네. 이 금액까지는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써머리를 해놓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뭐 금액이 판결로 해서 다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을 구분해 놓는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더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어느 누구도 이보다 쉽게 설명 못합니다. 제가 연구 많이 했어요. 네. 거의 신내림 수준입니다. 네. 자, 교통사고로 A가 받을 수 있는 최종 법원 예상 판결 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을 보험회사에서는 예판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만약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때는 한 2천만 원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핸들링을 합니다. 네. 핸들링 한다는 것은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병원에 보면 손해사정인들 많이 돌아다니죠.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하고 손을 잡고 개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손해사정인이 개입이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준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금액을 좀 올려서 뭐 한 4천까지 준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보험회사가 두려워하는 전문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계약이 되면 네. 7천, 8천 이렇게 그런 금액으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네. 예상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소송으로 가면 1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네. 자,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러 가는 거예요. 네. 자, 수박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네. 산지에서는 수박 한 통이 2,000원이에요. 똑같은 수박입니다. 네. 이게 도매시장으로 오면 4,000원 됩니다. 네. 또 이것이 소비자에게 갈 때는 약 7, 8,000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본질은 수박은 똑같은 수박 한 통이라는 겁니다. 네. 그 수박이 어느 누가 가지고 처리를 했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국장님. 네. 그러면 네. 지금 제가 이걸 보고 그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느낀 점은 네.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는 침범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아무리 잘해도 전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정확히 보신 겁니다. 네네. 그게 아주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 경험상은 이게 전문 변호사하고 소송 그 사이에서 결론이 나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가장 좋지요. 네네. 그런데 네. 보험회사는 말이죠. 네. 언제나 큰 사고가 나서 네. 예판 가격이 1억 정도로 예상을 해놓으면 말이죠. 네. 절대로 피해자 당사자에게 금액을 크게 안 부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이게 손해사정인이 개입이 될 수도 있고 네. 변호사가 개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본인이 이거 나중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날 많이 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박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좀 이해 가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보험회사는 말입니다. 환자와 합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주겠다고 하고, 또 손해사정사가 개입이 되면 얼마, 네. 또 전문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얼마, 이렇게 하고 협상을 준비하는데 그 룰을 깨고 피해자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금액을 다 들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보험회사 직원은 말이죠, 고도로 교육을 받고 매일매일 해오는 그 방식대로 움직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왜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2천만 원, 손해사정인이 개입하면 도매 가격인 4천만 원,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7천, 8천 주겠다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해사정인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출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네.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 명함 보셨나요?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영상에도 올려놨죠. 네. 예, 보험회사 직원이 뭐 예를 들어서 과장이면 과장, 차장, 그 밑에 보면 손해사정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 보험회사 직원들도 전부 손해사정인인 것입니다.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피해자가 고용한 사람도 손해사정사, 네. 보험회사 직원도 손해사정사. 네. 그레이드가 비슷하죠? 네. 등급이 같습니다. 무게 중심이 비슷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 고용된 손해사정사에게 어떤 압력을 느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에게 약간의 압력도 넣어가면서 적당히 합의금을 올려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변호사는 어때요? 변호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손해사정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보험회사와의 소외 협상도 가능하고요. 네. 또 손해배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소송을 또 진행을 하면서 또 소치와 합의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네. 자, 그렇게 되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지 않겠어요? 변호사는. 네. 보험회사가 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험회사는 말이죠, 각각 누가 개입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때마다 합의금을 조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말이죠, 보험회사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담당 직원의 회사 내 평가죠. 평가에도 안 좋게 반영이 되고요. 네. 보험회사도 피고대리, 즉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예상 판결 금액, 예판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금액의 80%, 90%까지 올려주겠다 하는 그런 보험회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때는 경험이 많은 그런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네. 자, 김 PD님, 오늘은 산지 가격, 도매 가격, 소매 가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을 쉽게 설명드렸는데 어때요? 좀 이해가 쉽게 되는가요? 네, 이해는 잘 됐고요. 네. 그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 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네, 이제 개인이 할지 손해사정사가 할지 아니면 뭐 전문 변호사가 할지를 좀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저번 영상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네. 병실에 누워가지고 네. 리모컨으로 만지작거리면서 텔레비만 볼 일이 아니고 네. 연구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신 분들은 내가 어디로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인가를 네. 공부해야 됩니다. 네. 요즘 정보화 시대입니다. 동영상 많지요. 인터넷 뭐 들어가면 뭐 자료, 뭐 정보 아주 풍부합니다. 네. 병원에 입원하시는 동안에 공부 많이 하셔서 네. 본인들의 충분한 그런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의 소중한 합의금을 위해서 내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혹장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